하시고. 자, 일단 우리 여기 종합원가 계산 여기가 출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워낙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러분들. 자, 해보죠. 어저께 영상을 좀 마지막 거는 좀 보고 오셨으면 좋았었는데 네, 믿을 거고. 네, 눈동자가 좀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자, 보시죠. 평균법. 보시면 자, 세무 1급은 거의 5단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저께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재료비의 투입 시점이 세무 2급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하고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저께 맨 마지막에 했었지만 재료는 뭐 60% 시점에 한 방에 투입하는 것도 되고, 우리가 공정 초기에 재료 40% 넣고 나중에 또 30% 넣고 또 어때 30% 넣고 이런 거 막 이상한 걸 냅니다. 우리 시험에 완성도 안 주는 문제도 내고 완성도를 구하라고. 자, 일단 보시죠. 평균법.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그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론에서는 공정별로 원가 계산한다라는 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물론 회계 1급 때부터 배우셨지만 우리가 공정별이라는 건 과정별로 하는 건데, 이 공정의 공자가 제공품의 공자 쓰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품 특혜점 그리시잖아요. 우리 종합원가 계산 하실 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다음 포기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에요.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 수량 적죠? 제공품 수량. 그래서 복습하면 여기. 자,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차변. 물론 여기서 기초 제공품은 수량. 일단 기초 제공품 수량이 제공품 차변이고, 그 다음 우리가 단기 투입분 또는 단기 착수분이 제공품 차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대변. XX는 여기 있냐? 단기 완성품이 여기 대변.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평균법에서 중요한 깜짝이야. 자, 평균법에서 중요한 건 이 가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걸 외워주시냐면 기초 제공품 있죠, 여러분들.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죠, 분명히. 그럼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다라는 건 기존의 완성도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기존의 완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얘를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자체를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가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도 단기 착수분처럼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평균법은 어떤 논리를 쓰냐면 요 기초 제공품하고요. 여기서는 얘가 기초 제공품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XXX는 뭐냐면 요게 기초 제공품 수량이에요. 기초 제공품 수량이고, 여기 있는 XXX는 단기 투입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투입한 것처럼 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분을 평균적으로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단기에 완성을 시키고 단기에 기말 제공품으로 남긴다라는 게 평균법의 논리예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물론 세물급 평균법을 잘 내지 않아요. 평균법 내면 쉽기 때문에 어떻게든 떨궈야 되거든. 이제 떨어뜨려야 되니까 세무 1급은 그래서 주로 어저께도 제가 마지막에 회차 불러드렸지만 미친듯이 선의선출법만 출제해요. 물론 평균법도 대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요 평균법이 시험에 나오면 기초 제공품 수량 무시하고 그냥 단기 투입분에 넣으시면 돼요. 알죠? 어차피 기초 제공품 단기 투입분을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말문제. 왜냐면 시험에 말문제가 나오면 서로 간에 행복하죠.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말문제요. 자, 평균법은 일단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해버리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전년도에 만들다 만 것도 올해 새로 막 만들기 시작한 것처럼 보는 거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평균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년도에 만들다 만 것부터 먼저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막 만들기 시작한 걸 그 다음 완성시키는 게 대부분의 공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에 일치하지 않는다. 맞죠? 말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이 평균법은 간단하죠. 그래서 세물급은 계산 과정이 간단한 애를 싫어해요. 맞죠? 그거. 그래서 요거는 말 문제. 예. 자, 그러면 저랑 푸실 사례는 우리 247페이지 예제 있죠? 우리 교재에 있는 247페이지 예제. 예제 보고요. 여러분들 해보죠. 자, 247페이지에 예제 4-1 가지고 우리가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둘 다 할 거예요. 알죠? 자, 보죠. 자, 자료 1번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이 1000개고 거기에서 진척도가 40%라고 돼 있죠. 가공비 진척도라고 돼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가공비라고 안 줘요. 절대요. 가공비라고 안 주고 진척도를 아마 완성도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가공비 지워주시고 시험에서는 절대 가공비의 완성도라고 안 줘요. 그리고 진척도를 완성도로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죠. 그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가공비 완성도라고. 맞죠? 그거에서 저자분이 그걸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맞죠? 저는 근데 지금 시험용으로 바꾼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전년도에 만들다 만 개, 1000개고 40%까지 만들다 만 거죠. 그죠?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안에는 재료비가 18만 원이 투입되어 있었고 전년도에. 예. 그 다음에 가공비가 총 16,000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 보면 단기에 투입한 게 단기에 착수한 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 착수한 게 총 7,000개고요. 그럼 단기에 투입한 재료비는 총 70만 원이고 단기에 투입한 가공비는 총 24만 4천 원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자료 3번. 자, 기말 제공품이 2,000개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는 25%에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도 25% 이렇게 줄 거예요. 시험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기말 제공품은 전부 다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전부 다 기말 제공품은 단기 투입분에서 기말 제공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내가 막 투입한 것에서 25%만큼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남아있는 거죠. 올해 연도 말에. 남아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뭘 안 줬냐면 자료 4번은 자,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량 중에서 뭐 안 줬냐면 단기에 완성된 수량을 안 줬어요. 그럼 단기에 완성된 수량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T계정이 어떻게 하면 돼? T계정에. 네, T계정 대입하시면 아마 완성품이 6,000개일 거예요, 6,000개. 단기 완성품 6,000개 이렇게 안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그 자료 1하고 자료 2 더한 게 제공품 차변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자료 3 기말 제공품이 제공품 대변이니까 빼면 단기 완성품 6,000개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최종적인 기말 제공품 원가하고 단기 완성품 원가 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화면 보시면 자, 일단 평균법으로 구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단계도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가끔씩 단계 말문제로 물어보거든요. 물론 밑줄 칠 거예요. 자, 1단계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해요. 물량의 흐름을 파악. 자,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건 그냥 제공품 T계정 그리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기초 제공품이 1,0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2,0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이 7,000개. 그럼 우리가 당연히 8,000개가 차변하고 대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완성품은 당연히 6,000개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자료 4번 보시면 재료비하고 가공비 있잖아요.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투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투시점이 다르죠? 다르니까 반드시 재료비랑 가공비도 완성도 나눠주셔야 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투시점이 같다면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완성도를 별도로 구하실 필요 없어요. 자,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요 기초 제공품 1,000개의 완성도를 구해 볼게요. 맞죠? 왜 완성도를 구하냐면 선입선출법 연습하려고. 선입선출법은 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구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기초 제공품은 그냥 빵이라고 가정. 그래서 빵이라고 해가지고 기초는 어저께, 단기는 오늘이라고 가정.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럼 보니까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1000개죠.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1000개고 40%만큼 빵을 만들고 집에 간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문제 자료 4번 읽어보시면 밀가루는 언제 투입해요? 그죠? 공정 초기 핵심이 전량 투입이죠. 전량 투입. 그죠? 그러면 내가 어저께 빵 1000개를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는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40%만큼 빵 만들다 말았죠.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의 밀가루는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100%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요게 기초 제공품 1000개고 요거의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 1. 했죠? 제가 1이라고 적는데 100%라고 적어줘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이제 사람과 기계가 작업한 정도인 가공비의 완성도 구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가공비는 방금 보셨지만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기계는. 그럼 우리가 어저께 빵 1000개를 시작할 때 사람과 기계가 아직 작업을 안 했죠. 그랬다가 꾸준하게 작업을 40%까지 했으니까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가 40%만큼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의 사람과 기계는 몇 퍼센트까지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40%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만 만들다만 빵 1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40%만큼 작업을 했다. 이렇게 했죠. 제가 지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선입선출법 대비하려고. 알죠? 이렇게 꼭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평균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이제 평균법의 과정을 쓰면 그럼 평균법은 어저께 만들다만 빵도 오늘 막 새로 만들기 시작한 것처럼 보죠. 아까 평균법의 가정이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막 착수한 것처럼 가정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걸 빵으로 대입하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도 오늘 막 새로 투입한 것처럼, 새로 막 작업한 것처럼 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요 기초 제공품 1000개 있죠? 얘를 단기 착수분 여기 7000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 단기 착수분이 몇 개가 돼요? 8000개. 이렇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 단기 착수분 8000개는 착수분 7000개와 기초 제공품 1000개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화면. 그럼 요 단기 착수분 8000개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와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7000개가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두 개를 우리가 더해서 우리가 6000개는 단기에 완성을 시키고 나머지 2000개는 기말 제공품으로 남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 단기 착수분에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랑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7000개가 있죠. 근데 이걸 전부 다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보죠. 그럼 단기에 착수한 거에서 단기에 완성이 6000개 된 거잖아요. 평균법의 논리로 따지면 단기에 막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에서 단기에 6000개의 빵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맨 마지막 시간에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무조건 완성도가 몇 프로래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100%. 그렇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법에서의 단기 완성보다 단기 착수분에서 단기 완성된 거니까 재료비든 어떡하지? 1교시 때는 항상 많이 힘들어하신다. 1교시 때 여러분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라니까.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요. 여러분들 1교시 때 항상 이렇게 풀려 있어. 알죠? 안 돼.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원가액이 5점, 10점짜리. 그죠? 그래서 단기 완성품 6000개는 재료비든 가공비든 완성도가 100%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법에서 기말 제공품 2000개는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 중에서 6000개는 단기에 완성이 되고 나머지 2000개는 25%였던가? 나머지 25%, 나머지 빵 2000개는 25%만큼 만들다 만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요 오늘 만들다만 빵 2000개에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단기에 시작할 때 밀가루 다 투입했죠?
다 투입하고 25%만큼 빵을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25%만큼 만들다만 빵에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100% 전량 투입이잖아요. 초기에 전량 투입이니까 25%에 있어도 밀가루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2,000개. 오늘 만들다만 빵 2,000개 안에는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상상을 해보시, 상상. 내가 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상상을 하실 그냥 이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업이라 생각하시고 상상 안 하시면 여기 완성도가 진짜 빡세요. 네, 그렇다고요, 그냥 여러분. 보시면 자, 이제 오늘 만들다만 빵 2,000개 사람과 기계가 몇 퍼센트까지 작업했는지 구해볼게요. 그러면 단기에 시작할 때는 사람과 기계가 작업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작업을 하죠.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작업을 해요. 자, 꾸준하게 작업을 해요. 저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자, 온도를 18도. 18도. 근데 여러분들 요거 우리 특히 여러분들 그 국비 수업이신 분들은 이거 수업 못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알고 계세요? 국비 수업이신 분들은 이거 수업 들으시면 일반으로 하셔야 돼. 똑같은 과정 절대 못 들어요. 국비 수업은 알고 계시는가요? 진짜 맞죠? 일반으로 하면 여러분들 재수강은 계속 가능하긴 한데 돈이 좀 세요. 머니가 알죠? 지금 잘 들어놓으셔야 그래야 재형관리사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 단기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빵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과 기계는 작업 안 했어요. 했다가 꾸준하게 빵을 만들었고 20 왜냐하면 이제 그래 그러셨어요. 오케이. 왜냐면 그 중도 탈락 되시면 지원금 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2,000개 있죠. 요거는 사람과 기계가 25%까지 꾸준하게 작업했으니까 25%만큼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만들다만 빵 2,000개 안에는 사람과 기계가 25%만큼 작업을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 수량 구했고 완성도 구했죠. 항상 완성도는 올해 연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니까 올해 연도치만 구하는 거예요. 원래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곱셈이지 이해사항이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완성품 환산량은 단순 수량 곱하기 완성도라고 했으니까. 맞죠? 여기서부터 이해 아닙니다. 절대. 자, 이제 2단계가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단기 완성품 6,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순 수량 6,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여기 파란색 1입니다. 파란색 1. 구분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6,000개는 단순 수량이에요. 단순 수량 6,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순 수량 6,000개 곱하기 빨간색 1이죠. 그래서 6,000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볼게요. 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해서 2,000개 곱하기 1 하면 요게 기말 제공품 2,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25% 곱하면 요게 의미하는 게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물론 열심히 제가 떠들고 있지만 그냥 곱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세로로 더하면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 조심하실 게 세무일급 오셨으면 절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세요라고 잘 휴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너무 쉽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세무일급은 2단계를 잘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500개.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네모 박스 친 거 있죠? 여기에 네모 박스 친 게 뭐냐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의 말 문제,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에는 기초 제공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기초 제공품 1000개 있어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건 단기 착수분 7000개, 기초 제공품 1000개가 더해진 개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 제공품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왜 있다고 하세요? 하면 제가 다 어떻게 설명드릴 게 없어. 알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전기에 작업한 기초 제공품과 단기에 투입한 단기 작업량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을 단기까지의 작업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험이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알죠? 여기에 기초 제공품 있어요. 분명히 1000개가. 알죠? 단기 착수분 7000개이고 여기가. 알죠? 단지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했잖아요. 알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파생이 됩니다. 4단계든 5단계든. 자, 그럼 여기가 2단계고요. 자, 이제 3단계는 뭐냐면 3단계는 원가를 요약한다라고 불러요. 원가 요약은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가 요약은 뭐냐면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 보시면 자료 1하고 자료 2에 재료비하고 가공비 줬죠? 그걸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기초 제공품에 재료 18만 원, 가공비 16,000원 이렇게 있었죠? 이거 안 쓰셔도 돼. 원래 안 쓰셔도 돼요. 알죠? 쓰시든 안 쓰시든 자유.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최종적인 답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단기 착수분의 재료비가 70만 원, 가공비가 24만 4천 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자료 4번 보시면 뭘 물어봤어요? 원가 물어봤죠? 원가.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원가는 뭐 곱하기 뭐예요? 그렇죠.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뭐만 구했어요? 수량만 구했어요. 우리 완성품 환산량이 완성품 환산 수량의 숫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단계 있죠? 우리가 2단계에 있는 이 완성품 환산량은 정확하게는 완성품 환산 수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수량만 딸랑 구하면 안 되잖아요. 완성품 환산 수량이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단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량 곱하기 단가야 금액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4단계가 뭐냐면 이것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 좀 참아봐요. 힘들다. 자, 그래서 4단계가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을 구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 수량 쓰면 안 되니까 단순 단가 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완성품 환산 수량 쓰니까 단가도 완성품 환산 수량 한 개당 금액 쓴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우리가 단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총 원가를 완성품 환산 수량으로 나눠주면 완성품 환산 수량 한 개당 단가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중요해요. 자, 집중. 선입선출법에서 논리 똑같이 써요. 집중. 자, 우리가 방금 여기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이거였죠.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었잖아요. 여기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분자와 분모는 대응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원가 써야 되겠죠. 그럼 전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원가는 뭐예요? 기초제공품 원가예요. 여기 전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원가는 기초제공품 원가고요.
맞죠? 그다음에 단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법은 뭐라고 하냐면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할 때는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더한 평균 개념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알죠? 자, 근데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와 가공비 달리 구했던 건 투입시점이 달라서 그랬죠. 그럼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도 재료비랑 가공비를 따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투입시점이 다르니까. 지금 몇 분 지금 눈이 많이 좀 혼덜돼 눈이 여기 흰자가 좀 많이 보이죠. 흰자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 노른자 좋아해요, 노른자. 이렇게 하면 잘 깨시겠죠. 거지 같은 게 있으니까. 자 보시면, 자 보실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해볼게요. 그럼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죠. 그래서 8,000개 여기 8,000개.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재료비예요. 재료비니까 여기 있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도 여기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18만 원과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 70만 원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 더한 거.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110원이라는 게 나와요. 됐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500개죠. 6,500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원가도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와 단기 투입 가공비가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 16,000원, 단기 투입 가공비 244,000원. 이 두 개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상이 아니라 논리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100%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못합니다. 이쪽은. 그렇죠? 계속 풀다 보면 머리가 알아서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40원이에요. 좀만 참아요, 여러분들. 이제 5단계 하나 남았어. 이거 하고 끝낼게. 끝낼게. 이거 하고 쉴게요. 자, 여기.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원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원가죠, 원가. 원가는 금액이니까 우리가 금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단계. 이게 수량이죠. 곱하기 단가 4단계. 2단계 곱하기 4단계 하는 게 원가예요, 원가. 원가. 맞죠? 수량 구했고 2단계에서 단가 4단계에서 구했잖아요. 그걸 곱하기 때려박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완성품 원가 구해볼게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우리가 완성품 원가는 제가 여기에서 점으로 그으면 제가 점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이고 아래쪽이 기말 제공품입니다. 맞죠? 왜냐면 여기는 단순 수량을 보시면 안 돼요. 다 완성품 수량,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보셔야 됩니다. 해보면 그럼 우리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6,000개죠. 여기에다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110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6,000개 곱하기 110원 있죠. 얘를 하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게 완성품의 재료비의 금액이에요. 완성품의 재료비. 맞죠? 재료비. 자, 그 다음에 자, 단기 완성품 6,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6,000개죠.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40원. 얘를 곱하면 얘는 우리가 완성품의 가공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더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총 원가예요.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완성품의 총 원가가 됩니다. 알죠?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해 볼게요. 자, 이런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보여요. 자, 보시면, 자, 기말 제공품의 단순 수량 2,000개죠? 요거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2,000개잖아요, 요거. 그럼 해보면, 자,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2,000개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1개 단금에 110원. 요렇게 하면 이 2,000개 곱하기 110원이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원가가 됩니다. 품의 재료비. 원가.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 요거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죠. 맞죠? 요거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1개 단금에 40원 해서 500개 곱하기 40원. 요렇게 하면 요게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종합원가 계산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단순 수량, 단순 원가 안 써요. 맞죠? 단순 수량, 단순 단가 안 쓰고 다 완성품 환산량 수량,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수량, 여기 그냥 수량 보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밑줄 치고 쉴게요, 여러분들. 좀 참아봐요. 자, 어디 있냐면은 246페이지. 자, 246페이지에 1번 평균법 보이세요? 평균법? 자, 두 줄 밑줄 좀. 자, 기초 제공품 전기의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무시해버리죠.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구별 안 했죠? 둘 다 썼잖아요. 여기 화면.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구별 안 했잖아요. 맞죠? 구별하지 않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는 방법이다까지 밑주시고, 그리고 248페이지. 자, 248페이지 3단계 보이세요? 혹시 그 위쪽 중간쯤 보시면 3단계 원가 요약 보이세요? 라는 원가 요약? 원가 요약에서 밑줄 기초 제공품 원가 더하기 단기 투입 원가 써요. 기초 제공 우리 그 평균법이요. 됐죠? 자,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245페이지. 내가 왜 죄송하지? 지금 35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죄송하지? 35분밖에 안 됐어,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나 왜. 그렇다고요. 자, 245페이지 3번.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있죠? 이거 가끔씩 말 문제 물어보니까. 자, 1단계 물량 흐름 파악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계산의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원가 요약의 밑줄. 그 다음에 4단계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밑줄. 그 다음에 5단계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계산의 밑줄. 꼭 순서 외워주세요. 알죠? 그리고 실제 계산 문제도 이렇게 구하시는 게 원래 FM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10분 쉴게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분명히 쉬는 시간